이번 시간에는요,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2020학년도 네. 대입, 2021학년도 대입, 네.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매년 수능 보는 학생들이 60만 명이죠? 아니죠. 아니, 거의요? 아니, 원서를 넣은 학생이 60만 명이고, 네. 참석 안 하는 애들이 4만 명, 올해는 올해도 뭐 이렇게 되는데, 제 말은 이제, 그런데 대학에서 4년제 뽑는 인원이 몇 명이죠? 4년제 대학 전체가 32만 명 정도 되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전문대가 한 22만 명. 그러면 합치면은 대략 54, 55만 명이거든요. 대학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대학은 어차피 다 갈 수 있어요. 네. 가는데, 여기 또 재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상위권 아이들 중에, 뭐, 강남, 서초, 이런 쪽은 어쨌든 그 재학생들 중에 50% 이상이 재수하지 않습니까? 강남 8학군 같은 경우는 거의 70%고, 그 외에 명문이라고 불리는 세화나 휘문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비율보다 재수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휘문은 거의 200%에 가까이, 2배 가까이 학생이 됩니다. 네. 수능을 보는. 아하. 수능만 본다고? 네, 수능을 준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들이 어쨌든 재수한다고. 네. 근데 재수를 그렇게 이제 상위권 쪽에서, 네. 이렇게 재수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학생들이 대학생 모집 인원보다 학생들이 적은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고등학교 현재,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고3이 되는 아이들은, 예전에 제가 기사 쓸 때 보면 6만 3천 명 정도가 이전 연도보다 줄었거든요. 네. 줄었으니까 뭐 대학은 다 가요. 다 가는 거지. 그럼 대학은 이제 미달이 무진장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미달이 꼭 전문대에서만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4년제고 4년제든 4년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4년제든 전문대든 이제 대학은 뭐 널널하게 갈 수 있는 네. 복 받은 아이들의 첫 년도가 되나요? 글쎄요. 복을 받은 건지. 결국은 이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있죠. 어쨌든 2020 학년도 올해 대입은 누구나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도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리고 4년제도 미달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될 수 있다. 네. 어마어마하게 발생될 수 있으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미달이 발생됐으면 대학은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교수 월급 어떻게 줄 거야? 그렇죠. 교직원 월급 어떻게 주고? 그러니까 부실대학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 4년제 대학 중에 매년 한 1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1만 명이 상당수가 뭐 재직자 전형 뭐 이런 거였어.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미달되는 인원이 예년에 10,000명이었다면 네. 올해는 뭐 몇만 명 발생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미니멈 3만 이상은 발생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니까 미달이 3만 명이면 고등 종합대학 한 10개 정도가 미달이죠. 3만 명이 미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만 명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전문대에도 똘똘한 전문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로도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과 선택 때문에 빠져나가는 애들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간호학과라든지 네. 이런 과로 뭐 빠져나가고 또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의 전문대학에서 그런 학과는 뭐 빵빵하게 가니까 오히려 또 빠져버리고 이러면 4년제 대학에서 미달되는 아이들이 예년에 1만 명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미니멈 3만 이상은 될 거다. 네. 라는 게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3만 명 이상은 될 거라고 가정하면 이 인원을 언제 뽑죠? 다시 정시 이후에 추가로 뽑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로 2월 되고 정시에서도 못 뽑으면
네, 다시 추가 또 정시 모집을 하죠. 네, 추가로 모집되는 게 그게 2월 말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일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시 마감을 치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한 인원을 뽑는 전형이 아마 2월 20일이 넘어서 2월 20일에서 2월 28일까지 네. 이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 중에 나는 공부를 못해.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그 뭐죠? 카드는 하나 치고 있겠다 하면 숱이 다 떨어져야 되고 네. 숱이 붙으면 안 되죠. 그런데 상위권 대학이 믿을 알겠습니까? 아니, 난 지금 꼭 상위권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그래도 점점요 미달되는 대학들의 네임밸류가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 네,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미달이 지금은 조금씩 몇 자리라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20학년도는 그렇고 2021학년도는 아까 6만 3천 명이 줄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6만 7천 명이 더 줄어. 그렇죠. 더 줄죠. 거기에서 더 줄어. 네. 그러니까 합쳐서 13만 명이 줄어버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을 갈 때는 물론 좋은 대학은 아니겠죠. 서울대 미달이 한 1,500명 될까?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미달은 되니까 대학 가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현재 2022학년도의 경우에도 2021학년도 지원하는 학생들과 거의 엇비슷해요. 비슷해요. 특별히 줄거나 많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대학 가는 것은 어디 문제는 없지만 제가 이제 굳이 이것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제 학습 방법이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수학 한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한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공부에 더 충실히 해줘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실은 대학만 가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대학 가면 어쨌든 잔소리는 안 들으니까. 듣죠.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 똑같이 들어요. 아, 그래? 너희 뭐 학점이 어떠냐, 이래서 취직할 수 있겠니, 대학원 진학은 가능하겠니, 똑같이 들어? 등록금이 얼마인데 학원비 대신에 등록금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는 네 용돈 네가 벌어서 써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요즘 알바비 올랐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알바비가 올랐는데 밥 사 먹으려고 했더니 밥값도 올랐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데 교통비도 올랐잖아요. 교통비도 올랐어? 그럼요. 그래요? 좀 택시비도 거의 다 오르죠. 예, 그렇답니다.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 그 아이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입에 대한 준비, 우리 원장님도 요즘 아이들에게 맨날 서울대 가라고만 하지 말고 도대체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지 마지막 멘트 한번 하시죠. 서울대 가라는 말은 해야죠. 학생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노력과 자기 희생을 해서 이루어진 학업 결과라면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게 당연합니다. 대신에 초등학교 이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즉 6년이나 세월 동안에 학업보다는 친구에 관심이 있거나 다른 매체에 관심이 많이 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분명히 뭔가를 하고 싶을 텐데 그 대학의 네임밸류를 떠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단순히 막연하게 나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스스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한 후에 학과를 선택한다면 대학 입시의 문은 더 넓게 펼쳐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